지난달 가스료 고지서 받아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은 만나는 분들마다 요금 얼마나 나왔어요가 인사말처럼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렇게 치솟는 관리비에 또 물가에 요즘 참 살기 빡빡하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하영 리포터, 이렇게 좀 요즘 살기 어려운데 특히 이 탈북민 분들 더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하나원 친정집 나들이 행사 때 사연 소개해드렸던 차명희 씨 기억하시나요? 네. 네, 이분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다른 탈북민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신데요.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로만 생활하시는 한 탈북민 분이 있다고 해서 탈북민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겨울을 나고 계신지 또 고충은 없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난방비가 올라갔고 이 겨울 나기가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본 탈북민 가정은 새 모녀가 별다른 수입 없이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로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난방비 폭탄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또 저소득층 탈북민 지원에 대한 정부 대책의 한계도 드러났는데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함께 보시죠. 동이 트기 전 깜깜한 새벽녘. 아침 출근합니다. 돈 벌러 갑니다. 이른 시간 차명희 씨가 도착한 곳은 평택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입니다. 출근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하나원 친정집 나들이 행사 때 제작진을 만나 아픈 과거를 풀어내며 좌충우돌 한국 적응기를 들려줬던 차명희 씨. 근무 현장에서 다시 만난 차 씨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어디 가면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밥 먹으러 갑니다. 아, 주말에 왔네요. 네네네. 같이 가시죠, 그러면? 네네. 아유. 평안남도 고향 땅을 떠나 2016년 한국에 온 명희 씨는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된 업무는 작업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인데요. 7년을 악착같이 버티고 버틴 끝에 어느덧 차장의 직책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잠 못 자는 게 첫째 힘들고, 그리고 또 좀 스트레스 받는 거. 스트레스라는 게 뭐 사람이 뭐 진짜 파도처럼 뭐 파도가 그냥 출렁대듯이 사람도 이렇게 뭐 출렁대잖아요. 그냥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죠. 처음엔 낯선 외래어 등으로 인해 남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많았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은 동료가 많은데요. 말투가 강원도 말투라서 강원도신가?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컴플리시구나 탈북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출근해 열심히 일을 한 명희 씨는 모처럼 반차를 냈습니다. 오늘따라 생각나는 이웃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한파에 고물가에 치솟은 난방비까지 모두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요즘 탈북민 가운데 취약계층은 더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곳엔 탈북민이 많이 살고 있어서 서로 힘들지 않을까 안부도 주고받고 또 어려울 땐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고 합니다. 3년 전 명희 씨와 하나센터 행사를 통해 만난 선우연희 씨. 두 사람은 한 아파트에 살며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20대 때 만난 남편이 폐결핵에 걸려 사망한 뒤 연희 씨는 탈북을 결심했고 중국에서 재혼해 딸 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밤낮 농사일을 하면서 몸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2017년 한국 땅을 밟은 연희 씨는 허리와 목 디스크 등 수술을 4차례 받았습니다. 나 이거 저번 언니 앉지 못했어. 그래도 그나마 이 수술하고 이렇게 조금 앉는 거야. 하지만 이런 몸 상태보다 괴로운 건 함께 한국으로 건너온 첫째 딸의 상황입니다. 한창 사랑이 필요할 7살 어린아이는 아버지 폭력으로 한쪽 눈이 실명됐고 25인 현재 장애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그 애는 그때 7살 때부터 우울증이 왔어.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진짜 연년생인 둘째 딸도 한국말을 못하는 데다 몸도 약해
아예 집 밖을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 모녀는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한 달 수입은 125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전부입니다. 그럼 생활이 돼요? 3명이서? 안 되지.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최근에 난방비가 부쩍 오르면서 살 길이 더 막막해졌습니다. 사용량은 지난 겨울과 비교해 거의 같은 수준이었지만 비용은 3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등을 합치면 한 달 생활비의 5분의 1의 금액이 관리비로만 나가는 건데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난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상이 안 돼. 저는 다 껐어. 그렇게 하고 이걸로 그냥 사는 거야. 이것도 미음으로 해놨어. 응. 그냥 이불 펴면 딱 꺼내. 응. 이런 탈북민들의 딱한 사정은 연희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분처럼 이렇게 조금 몸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난해 전체 탈북민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의 22.8%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명 중 1명 정도가 취약계층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 상태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오랫동안 고립 상태로 살아온 새 모녀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이 생계와 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지역 하나센터입니다. 전국에 25개가 있는데요. 그 에너지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사시는 그 읍면동에 행복복지타운에 가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 남부 하나센터가 관리하는 탈북민은 3천여 명.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0명 가까이 됩니다. 유관기관, 지자체와 협력해 탈북민들에 대한 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어떻게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건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접도 동행 면접까지도 해주니까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담하고 의료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나마 관리 체계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은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전출입 등의 이유로 하나센터의 관리 체계 밖에 있는 인원은 1,000명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는 탈북민들은 위기 징후를 감지하기 쉽지 않아 지난해 10월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40대 탈북민의 사례처럼 고독사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 하나센터의 경우 이들을 담당할 직원은 8명에 불과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기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8명에서 함이 한 3,000명을 하려고 하면 280명씩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경제 위기에 직격탄을 맞는 탈북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력 지원과 함께 정부 차원의 연계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 취업 지원, 법률 지원 이런 모든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서운 추위로 혹독한 겨울을 나는 북한에서 따뜻한 온기를 기대하며 한국 땅을 밟았을 수많은 탈북민들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이곳에서 홀로 쓰러져 가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